안녕하세요. 박하늘 사회를 탐구하다 박하사탐TV의 박하늘입니다. 지난 시간 재원저를 통해 우리 박하사탐TV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게 실수도 많이 한 영상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또 격려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요. 또 질문하기, 답변하기를 통해서 여러분 주제 선정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면서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러한 박하사탐TV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면서 이 2화 어떤 이야기 해드릴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이번 2화에서는 2화 여러분께서 휴가를 가실 때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하시는 그 섬 제주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제주도의 한자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너다 제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섬을 뜻하는 이 제주도, 과거 언제부터 이 제주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 탐라국이라는 표현도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 제주도에서 탐라라는 표현 많이 쓰이죠. 여러분께서 여행 가셔서 사진을 찍은 뒤에 SNS 탐라에 올려 타임라인을 또 요새 줄여서 탐라라고 하는데 과거 제주도에서는 탐라국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또 내륙과의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형성됐을까?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칠판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지요. 어떤 분께서 이 손에 들고 있는 분필을 언제 쓰는지 기다렸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판서와 그리고 CG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의 역사 쉽게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한번 가볼까요? 한자로는 건너다 제주다 벌써 실수했어요. 그죠? 다가 아니라 제주도죠. 건너다 고을주 섬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난 시간 48년 살펴보지 않았나요? 1946년 아직 미군정일 때 이때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섬입니다. 그러다 이 도에서 튀어나와서 일반 도로 승격이 되었죠. 다른 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적인 도로 제주도가 존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0년대 들어 제주특별자치시로 승격이 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시가 되었습니다. 시로 승격이 되었죠. 과거 이 제주도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름들과 각 시대별로 이렇게 함께 묶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제주도 방언 때문에 발음이 너무 다르다, 다른 민족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고조선부터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올 때 이 민족들이 우리 한족은 이제 예족과 맥족이라 하는데요. 한예족들이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생활을 했었고 그 순수했던 그 언어가 지금까지 방언으로 남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순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 걸 통해서 당연히 제주도 역시 우리나라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민족을 우리가 병합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 민족이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던 바로 그 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건국신화 하면은 단군신화가 있어요. 단군신화. 고조선을 세운 단군신화가 있듯이요. 제주도에도 제주도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3명의 삼신이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 신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는 삼신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단군한검 1명인데 이 제주도의 신은 3명이 존재합니다. 3개의 부족이 함께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들이 한라산 동쪽, 이 북쪽의 삼성형의 혈에서 땅속에서 튀어났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삼성혈에서 튀어나온 고을, 양을, 부을이 터전을 일고 살고 있는데 제주도를 벗어난 해외에서 병란국이라는 나라에서 배를 타고 나무배를 타고
공주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공주들이 병랑국 공주들이 각각 보을라, 양을라, 부을라와 결혼을 하면서 제주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오곡과 말 등 동물과 곡식이 실려 있다라는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 제주도는 예전부터 내륙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고 내륙에서, 즉 대륙에서 넘어온 곡식을 통해 터전을 일구게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 역시 신화가 존재하던 이 독립적인 하나의 부락으로 시작을 했음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가 지나 삼국시대로 들어가 보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지도를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백제가 있죠. 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제주도가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 지역이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함께 존재하다가 이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게 돼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백제 부흥운동과 함께 백강 지역에서 외구의 지원으로 마지막 전투가 발생했는데 이때 제주도 사람들이 백강 전투에 지원했다라는 사실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삼국시대에 이런 서로 교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신라시대,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제주도는 통일신라 밑으로 속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탐라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탐라, 탐하다탐, 탐하다탐, 즐기다탐, 즐기다탐.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이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움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탐자가 되겠죠. 굉장히 유쾌한 민족이었던 제주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탐라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탐라국의 정확한 뜻은 깊고 아주 먼 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금방 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이때는 걸어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머나먼 섬이란 뜻입니다. 통일신라 때 탐라국이 우리 국가 밑으로 예하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어지는 고려시대 때 이 탐라국이 완벽한 통제 속에 고려시대부터 우리 고려 국가 왕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탐라국은 고려의 군으로 승격이 되어서 하나의 군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치권은 스스로 가지고 진행됐던 그러한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 고려시대 탐라국과의 관계, 아주 중요한 역사 속으로 가야 합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지요. 그리고 몽골, 원나라의 간접 지배로 들어갑니다. 원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간접 지배하면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즉 제주도를 직접 지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변형을 시킵니다. 몽골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제주도에 가지고 왔는데요. 말이 뛰어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발고도 600m까지의 이 나무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이 지역을 초원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한라산이 해발고도 600m까지 초원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주도가 원나라로부터 받은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몽골이 제주도를 직접 지배했던 이유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핵심 기구라 할 수 있겠죠.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조금씩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몽골족에게 저항했던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던 것도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 수많은 역사 속에 제주도가 존재했었다가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 모습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에는 탐라라는 호칭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탐라군이라는 호칭을 받아 고려의 통제 속에 제주도가 존재했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확실한 통제로 이어지게 되죠.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을 크게 무슨 구,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집 주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우리는 이러한 행정구역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횡성군, 즉 도, 군, 읍, 면, 이 행정구역 체제를 쓰고 있는데 가장 큰 도시를 우리는 땡땡시라고 하듯이 조선시대에서는 땡땡부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중요 길목마다 목을 설치하고 있죠. 땡땡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단위를 땡땡군과 땡땡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있다면, 양천구, 현재 서울시 양천구가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바로 양천현으로서 지방관리가 파견되어서 운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파견되는 이 지방관의 호칭을 부사, 묵사, 군수, 현령 또는 현감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름을 따서 수령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사극에서 나오는 사또의 호칭이라 할 수 있어요. 수령, 지방관을 뜻하는데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목, 목이 아까 무엇이었죠? 중요한 길목에 설치하는 행정구역이라 말씀드렸었지요. 이 제주목을 설치하고 대정현과 정의현, 이렇게 일목이현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즉 목사가 파견이 되고 현령 2명이 파견되는 조선의 통제 속에 완벽하게 놓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통제를 받게 되면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에서는 수도 한양에 있는 경복궁 왕에게 특산물을 본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바쳐야 돼요. 특산물을 우리는 공납이란 표현을 쓰죠. 또는 공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제주도 하면 아주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귤 아닙니까? 귤은 과거 고려시대 때도 이 귤을 키웠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제주도에 아주 맛있는 특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납으로 조선시대 왕실에 감귤을 바쳤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들고 굉장히 힘들 때 다른 지역에 곡물을 줄여나갈 때도 제주도는 이 감귤을 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 이 제주도를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감귤 농사입니다. 조공을 바치기 싫어서 일부러 불태우고 없애고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감귤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초콜릿도 있고요. 아주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으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주도민의 고열을 빼먹는 그것이 감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제주도는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유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개 지역에 각각 지방관이 파견되어 관리를 받지만 유배지로서 조선시대 300명이 넘는 유배를 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광해군을 비롯하여 각종 왕족들이 제주도로 끌려 내려갔고 학자들과 승려들까지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선조의 핏줄이었던 이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건이라는 인물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고 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며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다. 우리가 휴가를 가서 듣는 그 신나는 파도소리와 시원한 소리, 그리고 우리의 휴양지, 그 상징 속의 파도소리가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슬픈 소리라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 같은 위치이지만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제주도를 통해 오늘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의 이야기, 이렇게 슬픈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탐라국의 신화까지도 한번 알아봤죠. 이렇듯 좀 재미있고 여러분께 상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의 메시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판서를 또 오랜만에 활용을 해봤는데 3화에서 더 발전된 박하사탐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추모 학생이 구독하기
해달라고 꼭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구독하기 한번 해주시면서 3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